자, 오늘 가족 등기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9-4쪽 출생신고. 오늘 배울 것은 우리가 출생신고, 그리고 인지신고, 입양신고, 그리고 친양자 입양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친권신고까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9-6조까지 조금 빠르게 3장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고 따라오기 바래요. 자, 우선 우리가 출생신고를 이해하려면 좀 도표를, 여러분 노트에 그려져 있는 도표를 이해해야 되는데, 네. 여기 그려져 있네. 자, 혼인을 종료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죠. 결혼을 하고,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고, 혼인을 종료한다는 건 이혼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이혼하면 이제 혼인관계는 끝나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혼인을 하고, 자, 200일이 지났어요. 200일. 200일이 지나면, 결혼하고 200일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생각해요. 혼인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200일이 지나고 나야 이 남자와 여자의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200일은 몇 달이지? 최소한 7개월이지? 한 네. 7개월? 네, 한 7개월 되지? 거의 반년 정도. 한 7개월.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10개월이지? 네, 10개월에 태어나는데 7개월만 이렇게 해도 뭐 7삽동이 태어나니까 네. 7개월만 돼도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보는데, 이때부터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를 우리가 혼중자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친생자라고 추정을 합니다. 친생자라고. 네.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혼인이 종료될 때까지 태어나는 아이를 우리가 이때 아이를 친생자라고 해요. 친생자는 뭐야? 내 아들, 진짜 내 아들. 네. 내 아들. 그러면 강현이나 뭐 온유나 전부 다 이때 태어났겠지. 네. 엄마 아빠 결혼하고 200일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친생자겠지. 그렇게 태어났는데, 네. 이렇게 태어났는데, 자, 이렇게 혼인이 종료됐어. 그러니까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고 300일까지 태어나는 아이는, 이 아이도 친생자다. 친생자다. 왜 그럴까? 엄마 아빠가 여기에서 이혼하기 전에, 여기에 마지막 날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면 아기를 가질 수 있지? 네. 그러니까 네. 이혼하고도 300일 안에 태어나면 그 아이는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설명하면, 뭐 그냥 비유하는 거야. 네. 예를 들어 온유와 뭐 아델리나 결혼을 했어. 이때 결혼을 했어. 네. 결혼을 했는데 이제 200일 이후에 강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강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 전까지 태어나면 요 아이는 온유와 아델리나의 친생자야. 아들이야. 네. 그런데 이혼을 했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누가 태어났느냐? 예를 들어 민우가 태어났어. 이혼하고 300일 안에 예를 들어 한 150일 지나서 민우가 태어났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 전에 요때 사랑을 해서 민우가 태어난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아이도 누구 아들이야? 저희 아들. 요 엄마 아빠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결혼하고 200일부터
이혼하고 30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다 누구다? 친생자다. 신생자.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결혼했는데 200일이 되기 전에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 응애하고 태어났어. 그럼 이 아이는 누구 아들일까? 보밀정 출생신. 모른단 말이야. 이때는 누가 아들인지 모른단 말이야.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남자의 아들일 수도 있는 거야. 엄마는 정해져 있지. 엄마는 나으니까. 네.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이때 예를 들어 온유하고 아델리나가 결혼했는데 200일 안에 응애하고 애기가 태어났어. 그럼 이 아이가 누구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온유가 생각했을 때 내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아빠가 뭘 할 수 있냐면 인생 부인.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부존재 확인의 소. 확인의 소. 거기 적혀있지? 네.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진짜. 나와 아들에는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없다. 얘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내 아이가 아니다. 이런 소를 제기해서 부존재 확인의 소가 인정이 되면 내 아이가 아닌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이제 이혼을 하고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났어. 이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어. 이혼을 하고 이때는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이때도 이제 아빠의 아들, 엄마의 아들이 되는데 이때는 소와 이름이 조금 달라. 이때는 친생 부인의 소. 친생 부인의 소를 해서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이때 태어났지만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친생 부인의 소. 200일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아빠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이혼하기 전에 요 기간 동안 엄마하고 아빠가 미국으로 출장을 갔어. 미국. 네. 아빠가 미국으로 출장 가서 딱 하루 한국에 왔다가 엄마랑 하룻밤 자고 갔어. 네. 그럼 아이가 태어났어.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아이지? 아빠 아이죠. 그 아이는 아빠 아들이 되는 거야. 하루라도 잤다. 하루라도 엄마와 아빠가 하루라도 사랑을 하면 그 아이는 아빠 아들로 무조건 인정되는 거야. 네. 근데 하루도 안 잤어. 하루도. 엄마 아빠가 하루도 안 잤는데 이 아이가 이때 태어났어. 태어났어. 근데 이때 안에 태어나면 친생자지 원래. 네. 친생자인데 아빠가 하루도 하룻밤도 안 잤단 말이야. 네. 그러면 아들이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지. 남의 아이. 남이 아이지. 자, 이때도 이제 이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하는 거야. 이때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야. 이런 거 할 때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한다. 자, 요거를 알아야 되고 요 도표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300일이 지난 요 시점까지 태어나는 아들을 우리가 혼중자다라고. 혼중자. 결혼한 상태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혼중자다 이렇게 얘기해. 혼중자. 자, 친생자와 혼중자는 조금 다르지. 네. 혼중자가 좀 넓고 그 안에 친생자가 있지. 네. 친생자는 좀 좁고 혼중자는 좀 넓고 그래요. 혼중자 밖에. 자, 혼중자는 뭐냐면 아빠와 엄마가 사랑을 해서 아이들 낳은 게 혼중자야. 그리고 친생자야. 네. 근데 엄마가 아니라 다른 어떤 아가씨하고 사랑을 해서 여기에서 아기를 태어났어. 네. 그럼 요 아이는 혼외자라고 해요. 혼외자. 내연녀. 혼외자. 네. 혼외자라고 하는 거야. 요것도 아들은 아들이야. 나의 아들이야. 이 사람 아들이지? 네. 아들은 아들인데 혼외자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는 혼중자, 혼외자, 친생자 요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은 뭐지? 당연히는 뭐야? 혼중자야, 친생자야, 혼외자야? 응? 모르겠어? 저는 친생자요. 너는 친생자야? 혼중자 안에 있는 친생자. 혼중자이기도 하고 친생자이기도 한 거지. 네. 그래. 여러분들은 혼중자이기도 하고 친생자이기도 한 거야. 아니 근데 하면 계속 이렇게 막 이쪽을 가까이
오른쪽 그래 그렇게 돼. 그냥 이해하고 그냥 봐. 자 보고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니까. 자 보고 자 이제 노트 봅니다. 도표는 여러분들이 이해했고 이제 노트를 봅니다. 네. 혼중자를 남편이 외형상 부자관계를 부정하여 친생자 추정 번복하려면 그게 뭐지? 자 혼중자를 우리 부자관계 잘못됐다 이걸 부인하려면 친생 부인회소를 해야 된다. 친생 부인회소만 가능하다. 네. 친생 부인회소 200일 후 300일 내에 자라도 자 2번 200일 이후 300일 이내에 자라도 남편의 아들을 포태할 수 없는 외관성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를 우리가 한문으로 동서결여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포태한다는 거 아기를 임신한다는 거야. 남편의 아들을 임신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어. 그 뭐 남편이 예를 들어 감옥에 3년간 있었다든지 미국에 3년간 있었다든지 절대 손도 한번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때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회소를 제기한다. 자, 그래서 소송은 두 가지가 있는데 친생 부인회소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회소가 있다. 그거 소송은 어디다가 누구 상대로 하는 거예요? 소송은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하고 아내가 남편하고 하고 뭐 그런 거지. 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지긴. 사이가 안 좋아져.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 근데 남편이 미국에서 3년간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는데 아이가 태어났어. 네. 와. 그러면 남편이 누구한테 소송해야겠어? 아내한테 하는 거지, 아내한테. 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근데 아내가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를 아내가 출생신고를 했단 말이야. 누가 하기로? 내 아기로. 그렇지 보이는 거 하는 거. 아내가 내가 미국에 있는데 아기 낳았다고 출생신고를 한 거야. 그러면 남편이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 이제 소송을 하는 거지. 자, 3번 종료 300일 이내 출생 자녀를 어머니 또는 어머니 전 남편이 친생 부인 허가를 받거나 인지 허가 받은 생부가 친생자 출생 신고 시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자, 이게 뭐냐면 요때 친생자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튼 요 기간에 아이가 태어난 거야. 정상적인 친생자 기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요때 어머니가 신고하거나 출생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어머니 전 남편이 친생 부인 허가를 받거나 어머니 전 남편 요때까지는 원래 부부였는데 요때 이혼을 했으니까 지금 전 남편이 된 거지. 어머니 전 남편. 네. 어머니 전 남편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하고 친생 부인의 소를 한 거야. 요때 친생 부인의 소를 해서 허가를 받았어. 그런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인지 허가 받은 생부가 친생자 출생 신고 시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좀 어렵네. 어떻게 설명해? 자, 이때 전 남편이 친생 부인 허가를 받거나 인지 허가 받은 생부가 요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신고를 하지 않고 엄마가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출생 신고하지 않고 아빠가 출생 신고했어. 아빠가 출생 신고했어.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요때 태어났으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한 상태란 말이야. 아빠하고 지금 이혼한 상태에서 엄마가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엄마가 출생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말이에요. 엄마가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출생 신고하면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조금 어려운 말이다. 자, 4번 부자관계 밝혀지기 전에는 그 아내의 남편을 법률상 부로 아빠로 하는 출생 신고는 수리될 수 있다. 부자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이때 태어난 아이가 친생 부인의 확인호서나 친생
부인의 소나 친자 관계 부전적 확인의 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누가 아들이야? 그냥 그 자기 아빠 아들인 거야. 당연하지. 네. 밝혀져야 아니라고 밝혀지는 거지. 밝혀지기 전에 일단 무조건 법률상 아빠가 되는 거야. 부미정의 출생신고 시 부가 확정될 때까지 출생자의 등록부를 잘 작성할 수 없다. 자, 부미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네. 방금도 미정. 자, 부미정이 언제 나오는 거야, 결론은? 부미정이 뭐야? 아빠를 알 수 없을 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부미정이야. 자, 부미정이 언제냐면 결론이 이때. 혼인신고하고 200일이 지나고 태어나야 정상적인 나의 아들인데 친생자인데 네. 200일이 되기 전에 태어난 아이,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부미정 아이야. 부미정. 그렇지? 네. 이때 태어난 아이가 부미정 아이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했는데 200일도 안 된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아빠의 아들인지 다른 남자의 아들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때 한 3년 동안 같이 살았어. 동거를 했어. 네. 그럼 당연히 아빠의 아들이지. 네. 근데 엄마와 아빠가 혼인 전에 한 번도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200일 내에 태어나 버렸어. 아이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부미정의 출생 신고를 할 때는 아빠가 확정될 때까지 출생자의 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다. 자, 이때는 특종 신고를 하는 거지. 우리가 앞에 배웠지만 특종 신고를 하고 나중에 아빠가 결정되면 그때 이제 아이의 등록 신고, 등록부를 만들어. 등록부, 출생 등록부, 등록부를 정상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아빠가 결정되고 난 뒤에 특종 신고로 일단 하고 출생 신고를 하고 아빠가 결정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출생 등록부를 만든다. 특종 신고가 있고 일반 신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특종 신고지. 요건 특별한 신고지. 근데 명미정은 아이 이름을 정하지 않은 거로 출생했잖아. 네, 아빠도 있고 엄마도 정해졌잖아. 네. 이때는 그냥 일반 출생 신고하면 되는 거야. 이때는 일반 출생 신고하면 되는 거야. 네. 근데 요때 태어나 아빠를 지금 정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한다. 특종을 신고 같은데. 자, 5번 했고 그 1번이에요. 가사 비송이라는 게 있어. 소송이 있고 비송이 있어. 소송하지 않고 비송이라는 거는 소송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소송하지 않고 하는 게 있어. 소송하지 않고 그걸 비송이라고 해. 그냥 서류로 처리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게 첫 번째가 기아, 고아, 성본 창설이 뭐야? 기아, 고아가 태어나면 첫 번째 뭐 해야 되지? 이름을 짓지. 네. 성과 이름을 지어. 성과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네. 이것을 성본 창설이라고 해. 성본 창설. 그래서 기아 고아가 성본 창설 후에 그래서 기아 고아가 해서 부모를 알 수 없잖아. 그래서 나라에서 이름을 지어줬어.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가 나타났어. 이 아이 부모라고 나타났어. 그러면 이제 부모가 나타났으면 원래 기아 고아가 그냥 김씨라고 나라에서 정해줬는데 아빠가 보니까 예를 들어 이씨야. 네. 그럼 이씨로 바꿔줘야 되지. 네. 그때는 부모를 알게 되면 부모의 이름으로 따를 수 있다. 그때는 내가 이 아이 부모예요. 내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신고하면 돼.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가사 비송이야. 가사 비송. 이건 소송이 아니고 비송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아 고아가 성벌 창설 후에 부모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때 성봉 요때 하는 성봉 창설허가 요때 하는 성봉 창설허가가 가사 비송이야. 요때 하는 성봉 창설허가 요게 가사 비송이 알았지? 네. 두 번째 혼외자가 종전 성본 계속 사용 허가. 혼외자가 종전 성본 계속 사용 허가. 강현이가 어떤 예쁜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부부가 됐어. 이렇게 부부가 됐는데 이 강현이가 또 다른 아가씨 2와 또 사랑을 한 거야. 또 사랑을 해서 여기에서 또 아이가 또 태어났어.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예요 하고 신고를 한 거야. 이 아이를 뭐라고 그러지? 혼외자요. 혼외자라고 한다고. 혼외자. 그런데 혼외자라고 하는데 원래 강현이는 임시야. 그래서 이 아이는 당연히 임아이가 되지. 근데 이 아가씨는 강현이와 부부가 되지 않은 아가씨는 아이를 놓고 성을 그냥 아가씨가 성이 이씨야. 이예쁜이야. 이예쁜인데 이 아가씨가 그냥 자기 성 따서 이아기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야. 근데 강현이 원래 성은 임시잖아. 네. 그래서 이 아기를 혼외자로 신고하면 성이 어떻게 돼? 임시가 돼버려. 임아기가. 이 아기에서 임아기가 돼버려. 혼외자 신고를 해버리면 이 아이는 내 아이요 하면 진짜 아빠가 임시니까 임시가 되겠지. 네. 임시가 되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원래 이야기 부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마기 부르면 아이들이 너 왜 성 바뀌었어? 하겠지. 네. 물으면 설명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애가 곤란하겠지. 그래서 그냥 나는 아빠 성이 임시지만 이마기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엄마 계속 성 해서 이야기라고 계속 부를게요 할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혼외자가 종전성본 계속 사용허가. 이게 혼외자가 옛날에 쓰고 있던 거 아빠가 나를 자기 아기로 이름을 올려도 내가 옛날에 쓰던 성본 그대로 쓸 수 있다. 자, 3번 자의 복리 위에 자의 성본 변경허가. 아들의 복리라는 게 뭐냐면 복리라는 것은 아이한테 좋은 거, 아이를 위한 거. 아이를 위해서는 아들 자자가 아들이야. 아들 자자 한문으로 아들 자자야. 아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그 성본을 변경해 준다. 아이를 위해서는 아이한테 도움만 된다면 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다 아이한테 좋은 쪽으로 해준다는 거야. 이건 좋은 거. 그런 좋은 거지. 무조건 아이를 위해서. 바꿔서 좀 바꿔주고 안 바꿔서 좀 안 바꾸고. 이것이 가사 비송이다. 네. 그래서 가사 비송은 3가지가 있다. 그걸 알고. 자, 그리고 밑에 1번 기한은 대한민국 출생 추정. 기아는 대한민국 출생을 추정한다. 기아와 고아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네. 기아는 응애에 태어난 아기. 기아는 5살짜리가 기아가 될 수 없어. 근데 고아는 고아는 10살도 고아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없으면 무조건 고아니까. 자, 그런데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는 기아라는 건 아기 응애하고 태어난 이 아기는 한국에서 발견됐어. 기아라는 것은 부모 없이 어디서 죽은 거야. 발견된 거야. 길가에서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경찰서 앞에 발견됐다든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화장실에서 발견됐다든지 그런 아이를 우리가 기아라고 하는데 강현이는 어디서 태어났냐? 강현 다리 밑에서 주웠다 그랬나 엄마가? 시장에서 사왔다 그랬나? 엄마한테 야야 또 엄마한테 물어라. 자, 그래서 뱃속에서 낳겠지. 자, 옛날 부모들이 그랬어. 난 너 다리에서 죽어왔어. 난 너 시장에서 사왔어. 막 그렇게 농담한단 말이야. 어쨌든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기는 대한민국에서 이 아기가 한국에서 발견되었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한국에서 가져왔겠나? 아니란 말이야. 무조건 아기가 한국에서 발견되면 이 아이는 다 태어나기를 한국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로 본다 이 말이야. 어디서 강연이 시장에 사왔대? 아니야 서울에서 태어났대요. 서울에서 태어났대? 병원에서 태어났대? 알았어. 서울 백병원이요. 백병 알았어. 자 2번 2번 민우가 한번 읽어봐라 2번. 연인 관계? 잠시만요. 혼인신고 시 비해성본 혁이 씨는 특종신고 서류 등 접수장의 기록 혼인신고서에 민우야 9-4번이야 9-4번. 9-4예요 지금. 지금 우리 9-4쪽 하고 있어. 2번 9-4쪽 가운데 2번 갈로 열고 연인관계. 노트 잘 보고 따라와야 돼. 네. 자. 연인관계의 혼이자 중 부를 알 수 있을 때 부 또는 모해성 모해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했어? 자 아니고 그래. 자 이제 민우가 어떤 아가씨와 연애를 했어.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안 했어.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만 했어. 그래서 사랑을 한 거야. 사랑을 해서 강현이란 아기를 낳았어. 강현이란 아기를 낳았는데 사랑만 하고 그러고 나서 민우가 미국으로 유학 간 거야. 네. 오. 결혼도 안 하고 갔어. 근데 강현이가 태어난지 몰라. 미국으로 유학 간 사이에 이 아가씨가 강현이를 응애하고 나왔어. 드라마 같다. 드라마야. 실제로 있는 일이지. 어? 그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 아가씨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네? 근데 이 아가씨가 민우한테 전화하는 거야. 민우 씨, 이 강현이 당신 아기예요 하고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런데 이때 민우는 미국 가서 미국 아가씨랑 결혼을 했어. 미국 아가씨랑 결혼했어 이미. 전화가 왔는데 이미 민우는 미국 아가씨랑 결혼을 했단 말이야.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미 여기서 결혼을 했는데 이 한국 아가씨가 전화가 와서 민우 씨 이 강인의 아기 당신 아기예요. 보세요. 생긴 코도 민우 닮았고 눈도 민우 닮았고 그렇잖아요. 그래 실제로 보니까 똑 닮았어 민우랑 강인이가. 그래서 이제 민우가 이 아이가 나의 아이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했어. 그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혼외자야. 혼외자. 맞지? 혼외자. 결혼하지 않았는데 태어난 나의 아기. 그게 혼외자야. 혼외자 중에 부를 알 수 있을 때. 지금 이 아가씨가 아빠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네. 네. 이 아가씨가 막 남자가 막 100명인데 이 중에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라 딱 민우라는 걸 안단 말이야. 네. 그게 부를 알 수 있을 때 그때는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이때는 아빠의 성도 따를 수 있고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다. 아기를 놓고 나서 임강이라고 놓고 이 아가씨가 확실하게 민우잖아 아빠가. 네. 그러면 이 아가씨는 이 아기를 김민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의 성을 따라서 임강현 할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김강현 할 수도 있고 임강현 할 수도 있고. 아빠가 누군지 알면 아빠 성을 그냥 써도 된다. 허락 안 맡아도 돼요? 허락 안 받아도 된다. 그냥 내가 정확하게 저 남자가 이 아기 아빠라는 걸 알면 그 남자의 성을 써도 된다. 자, 3번. 외부 한모 혼중자 협의 없이는 부 또는 모의성. 이거 하나씩 다 그래야 돼. 이거 외국인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 그렇지. 혼중자면 자, 카메라 잘 찍히지? 네. 자, 외부 한모 이게 뭐냐면 외국인 아빠, 한국인 엄마. 외국인 아빠, 한국인 엄마. 누가 있지? 우리 지금 에셀 같은 경우 그렇지. 에셀이 그렇지. 네. 에셀이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에셀이 태어났는데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의 혼중자가 협의가 없으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에셀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어. 어떤 협의? 누구의 성을 쓸지 협의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 또는 모에서 아무 성이나 쓸 수 있다는 거야. 혼인할 때 우리 아이기 태어나면 아빠 성을 쓸자. 예를 들어 아빠가 성이 다니엘이야. 아빠의 성이 다니엘이고 엄마의 성은 김씨야. 조씨야, 조씨. 그런데 결혼할 때 우리 아기 태어나면 다니엘로 합시다. 아니면 우리 아기 태어나면 조씨로 합시다. 협의를 안 했어. 협의를 안 했으면 다니엘 SL 해도 되고 조 SL 해도 되고 아무데나 해도 된다는 거야. 협의를 안 했으면. 알았지? 네. 협의를 했으면 그렇게 협의한 대로 해야 되겠지. 네. 자, 그 말이고. 일본인 부모가 계명 개화 시에 그렇군. 자, 이번에는 똑같이 외국인 부 일본인 아빠가 한국인 엄마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일본인 성이 이토인데 성이 이토야. 네. 성이 이토인데 이 사람이 한국 성으로 개명을 하게 됐어. 개명. 그래서 이토를 김씨로 개명을 했단 말이야. 네. 그 말이야. 그래서 일본인 아빠가 개명하고 귀화를 했을 때 개명하고 귀화를 했는데 이 개명하고 귀화하기 전에 아이를 2명 낳았는데 첫째 아이는 아빠의 성을 따라서 이토호 나카무라 나카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 성 이름 이렇게 지었어.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엄마의 성을 따라서 SL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개명을 한 거야. 개명을 어떻게? 김씨로 개명을 했어. 개명을 김씨로 나카무라인데 이름도 바꿨지. 어떻게? 개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귀화를 했으니까 개명하고 귀화를 했으니까 한국으로 바꿨지. 그래서 일진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김일진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자, 이렇게 바꾸면 부의 성을 따른 아들은 계명을 위해 성본 변경 허가도 받아야 되고 계명 허가. 부의 성을 따랐던 이또 나카무라는 아빠가 계명하면 아들도 자동으로 계명을 해야 되는 거야. 아빠가 계명했으니까 아빠가 성을 바꿨지? 네. 그럼 아들도 아빠 따라서 자동으로 김씨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계명 허가도 받아야 되고 성본 변경 허가도 받아야 돼. 성본 변경도 받아야 돼. 이름도 다 바뀌는 거지? 네. 그러니까 성본 변경, 계명 허가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된다. 자, 이 말이에요. 1, 9. 자, 도표를 내가 하나 그려줄 테니까 도표를 하나 보자. 도표? 자, 아빠 그리고 엄마 이게 부자고 한문으로 부 이게 모자인데 아빠가 한국인 엄마가 한국인이야. 아빠가 한국인 엄마가 한국인이면 네. 아빠가 한국인 엄마가 한국인이면 협의하지 않았어. 협의하지 않으면 성을 혼인신고할 때 엄마 성을 따를지 아빠 성을 따를지 협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성은 누가 돼? 아빠예요. 그냥 부가 되는 거야. 아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성본은 아빠가 되는 거야. 성본은 아빠를 따른 거야. 만약에 협의를 했어. 어떻게? 엄마로 협의를 하면 엄마의 성을 따르는 거야. 너희들이 결혼할 때 미적 아이 태어나면 당신 아내 여보 당신 성을 따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이 태어나면 협의하고 그렇게 도장 찍었으면 아이 태어나면 아빠 이름이 성이 아니라 엄마 성을 써야 된다. 그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이게 혼중자지. 네. 혼중자 당연한 거고. 자, 근데 혼외자가 이렇게 태어나면 혼외자가 태어나는데 아빠를 이거 너무 복잡하다. 자, 혼외자까지는 나중에 하자. 자, 이거 이제 복잡하고. 자, 이번에 2번 했나요? 아니, 자, 그거 64번에 2번. 64번에 2번 아직 안 했고 지금 요 도표부터 좀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 네.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가 결혼했어. 네. 외국인 엄마가 결혼했으면 만일에 누구의 성을 서기로 협의를 안 했으면 당연히 누구? 한국인. 아빠. 아. 맞지? 아빠 성을 따르고 네. 협의를 했으면 엄마 성을 따르지. 요거 네. 똑같지? 네. 요거 똑같지? 네. 자, 요거까지는 똑같아. 자, 근데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가 결혼했어.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가 결혼했어. 네. 자, 그러면 협의를 안 하면 이때는 아빠를 따라도 되고 엄마를 따라도 돼. 요거 조금 따라. 협의를 안 하면 이때는 아빠 성을 따라도 되고 엄마 성을 따라야 돼. 상관없고. 나중에 협의 안 했으면 엄마가 예를 들어 에셀이가 네. 에셀 아빠와 에셀 엄마가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누구 성을 따르자 협의를 안 했단 말이야. 네. 안 하는데 에셀이 태어났어. 그러면 에셀의 엄마 성 조씨를 해도 되고 에셀의 아빠 성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구 성을 했지? 에셀은 엄마 성을 한 거지. 그래서 조에셀 이렇게 된 거야. 에셀이 동생도 그렇게 했지. 한 번 했으니까 또 똑같이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아빠도 할 수 있고 엄마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협의를 했어. 협의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하기로 협의했어. 그럼 당연히 엄마겠지. 맞지? 네. 협의 안 해도 엄마, 협의해도 엄마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가 결혼했어. 네.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를 결혼했어. 네.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 그러면 협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한국인 아빠니까 네. 했나? 요 위에 했네? 아, 네. 왜? 위에 했네. 그러면 다 했네? 다 했지? 상이? 네. 다 했네. 오케이. 자,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네.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자. 네. 자, 그래서 64번에 64번 문제. 2번 맞나? 1번부터 1번에 64번 1번 문제. 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본으로 협의했어도, 자, 혼인신고할 때 협의를 했단 말이야. 협의를. 누구로? 뭐로 이렇게 협의를 했어. 네.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자녀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복리 위해서 자녀한테 만일에 협의를 했지만 자녀한테 아빠의 성을 쓰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아빠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협의했든 뭐 했든 아무리 해도 아들한테 좋으면 아들한테 좋은 쪽으로 해줘야 된다. 네, 사실상 협의하면은 그걸로 하려면 그래, 협의했으니까 거의 그대로 하겠지.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지만. 네. 자, 이번에 혼인신고 시에 여러 자녀 성본을 달리 협의할 수 없고 막 협의를 첫째 아들은 아빠성, 둘째 아들은 엄마성, 셋째 아들은 아빠성 이렇게 협의할 수는 없다는 거야. 협의할 때는 아빠성, 엄마성 둘 중에 하나로만 딱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법원 허가 심판받아서 종전 성본 변경은 가능하다. 아니지. 할 수 없고 혼인신고 후에 협의 내용 철회 변경 불가하다. 자, 협의할 때 엄마 성을 따르기로 했어. 엄마 성을 따르기로 했는데 혼인 신고할 때는 엄마 성을 따르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엄마 성 따르는 게 뭐해? 아빠 성으로 하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번 결정했으면 계속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할 때 잘해야 되겠지. 협의할 때 아예 협의를 안 하든지. 엄마 입장에서는 협의를 해서 자기 성 따르게 하면 좋은 거고. 자, 이제 혼외자를 인지 시 일단 부의 성가본을 따르고 법원 허가 심판받아 종전 성가본을 따를 수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혼외자는 알겠지? 네. 누구지? 네. 자, 혼외자를
혼외자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미국에 있던 온유가 이 아기가 이제 나의 아기인가 그것을 알게 된 거야. 이 아기가 내 아기네 하고 그것을 알게 된 걸 뭐라고 하지? 인지라고 하는 거야. 인지. 네. 인지되는 순간 이 아기는 온유 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아기네 하면서 인지하는 순간 이 아기의 성이 장 아기가 되는 거야. 맞지? 네. 장씨 아빠 성을 받게 되는 거야. 장씨 성을 받는데 일단 부의 성가본을 따르고 법원의 허가 심판을 받아 종전 성가본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이 아기의 엄마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냥 장씨 싫어서 김씨로 했어. 김某某로 아기를 출생신고했단 말이야. 네. 근데 아기를 장아기로 인지해서 바꿀 수 있지만 엄마가 법원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냥 김씨로 계속 사용할게요 하면 장아기 했다가 다시 김씨로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아기에서 장아기 되었다가 다시 김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이거 누가 신고해? 엄마가 신고하지? 엄마가 신고한단 말이야. 엄마가 응애 신고한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인지했어. 네. 인지하는 순간 장아기가 되었다가 다시 법원이 심판하면 야, 아기한테 김씨가 낫겠어. 그럼 법원이 심판하면 다시 김아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다시 바뀌는 거야.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다는.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건 65번이지? 네. 아니 40. 65번. 혼외자는 일단은 태어나면 모의 성을 따른다고 엄마의 성을 따른다 그랬지. 네. 아빠가 아직 인지를 안 했기 때문에 엄마의 성을 따랐다가 아빠가 인지하면 아빠의 성, 부의 성을 따르고 그리고 다시 종전성과 계속 사용 심판받아서 종전성과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위에 거하고 똑같은 거지. 네. 자, 2번 혼중자는 외부 함모.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강현이가 이해하면 완전 강현이 천재인데 지금 이거 어른도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 혼외자, 혼중자 이런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지? 네. 근데 아니요 그런데 그러면은 자기가 A가 있는데 그러면 A는 태어났는데 그 A를 낳은 가족들이 만약에 사고로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안 계시면은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그래 이제 그런 것도 뒤에 가서 가르쳐 줄게. 강의 질문 잘했어. 그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보자. 자, 우선 이번에는 혼중자가 응예하고 태어났어. 이 아기 이름이 강현이야. 강현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 그런데 근데 아빠가 외국인 아빠 그리고 한국인 엄마야.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 강현이가 태어났어.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 그러니까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가 태어났으면 협의를 안 하면 누구 성을 따르나? 제 이름 부모. 자, 협의가 없으면 둘 다 할 수 있어요. 아빠도 할 수 있고 엄마도 할 수 있고. 네. 협의를 했으면 엄마지.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는 양쪽이 다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가 있으면 한국인 성, 조, 에셀 이렇게 성을 지었다. 이름을 썼단 말이야. 조, 에셀로. 네. 조, 에셀로 그러니까 모의 성을 따른 자녀는 모의 성을 따랐는데 이 아빠가 귀화를 했어. 귀화. 한국인으로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예를 들어 나단 세르게이인데 네. 예를 들어 나단 세르게이인데 귀화를 해서 김기화 이렇게 이름을 바꿨단 말이야. 이렇게 아빠가 한국 사람 이름으로 성을 바꿨단 말이야. 그게 지금 부가 기화해도 성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아빠가 김기화했어. 네. 근데 지금 원래 엄마의 성 조씨를 따라서 조에셀이라고 출생신고를 했단 말이야. 네. 출생신고를 했어. 그러면 아빠가 귀화했다고 성을 조에서 김으로 바꿔야 될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를 처음부터 한국인 엄마를 따라왔던 한국인 엄마의 성을 따른 아들은 아빠가 귀화해도 아빠의 성으로 따르지 않는다.
근데 아빠의 성을 따랐던 아이, 네. 처음부터 뭐 나단, 뭐 썼던 아이는 아빠가 김귀하로 귀하하는 순간 아이도 김씨로 바꿔야 돼. 무조건 이때는. 네. 오케이? 네. 앞에 썼지? 네. 자, 이 한 줄 한 줄이 다 그림 그리면서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네. 이거는 저는 그냥 글만 읽어도 이해되기는 하는데. 그렇지. 네. 자, 66번. 자녀 복리 위해서 성본 변경 시, 자녀 복리 위해서 성본 변경 시 법원 허가만 얻으면 되지. 네. 친생 부모 동의 필요 없다. 허가만 얻으면 되지. 뭐 친생 부모가 동의 안 해준다고 뭐 그럴 필요 없어.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 하여튼 다 해준다는 거야. 법원 허가만 얻으면. 네. 자, 2번. 혼인 신고 시 모의 성본 협의서는 특종 신고 서류 등 접수장이 혼인 신고할 때 예를 들어 엄마 이름으로 성본하기로 협의를 했어. 네. 그럼 그 서류를 어디에 두냐면 특종 신고 서류라는 곳에 접수장에 기록해 둬야 돼. 기록해 둬야 나중에 아이 때는 왜 엄마 이름으로 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 그때 혼인 신고할 때 이렇게 했어. 혼인 신고 그 서류 찾아보면 있겠지? 네. 그때 특종 신고 서류 접수장에 기록돼 있다. 이건 일반 신고가 아니에요. 네. 그렇지. 혼인 신고에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것은 특종 신고 서류 접수장에 기록하고 혼인 신고서는 그냥 가처를 보존해 준다. 네. 그냥 하나 복사해서 보존한다는 걸 볼 수 있도록. 과거 출생 증명서가 없으면 이후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안 태어난 경우가 많아. 나도 병원에서 안 태어났거든. 네? 병원에 안 태어난 너희들 부모님 중에 병원에서 안 태어난 집에서 그냥 태어난 사람들 많아. 집에서. 너희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났지? 네. 근데 목사님 때만 해도 네.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더 많아.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음. 대부분 집에서 태어난단 말이야. 그때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태어났으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라는 거를 끊어줘. 근데 집에서 태어나면 그런 거 안 끊어주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옆집 사는 사람들이 인후보증서. 인후보증서가 뭐냐면 옆집 사는 사람들이 이 아이 태어났어요. 보증해 주는 거야. 그래 옛날에는 이렇게 옆집 사는 사람 이 아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보증서만 해도 출생신고 가능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집에서 태어났다든지 네. 예를 들어 뭐 차 타고 가는데 아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 네. 그렇게 하는 경우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끊어줘야 된다. 가정법원에서 병원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 뭐 출생신고에는 서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출생증명서, 두 번째가 출산증명자료. 이런 건 다 병원에서 끊어주는 거지. 네. 근데 이것을 못 끊잖아 병원에서 아니면.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정법원 확인서를 받는다. 근데 이사장님, 야, 이거는 관련된 거 완전 관련된 것까지는 아닌데 옛날에 막 그 비행기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비행기 가는 도중에 그 땅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땅이면은 그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땅이 아닌 거지. 네. 한국 땅이 아니면 그 일단은 참 비행기잖아. 네.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일단 들어와야 되겠지. 들어와서 엄마나 아빠가 있는 곳에 출생신고하면 돼. 법원 허가 받아가지고 똑같아. 그렇다고 해서 미국 연공 다닌다고 해서 미국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 네. 미국에 떠서 비행기가 한국에 오고 있으면. 네. 그런데 미국에서 해도 되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이제 미국 그 비행기가 마치 미국에서 들어가는 거면 미국에서 신고해야 되겠지. 미국에 근데 목사님. 한국 대사관은 없을 것 같은데. 많아. 임신한 사람이 만약에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요. 그런데 그쪽 도착하려면 한 시간 반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아기가 비행기 안에서 태어나면 그럼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네. 이제 엄마가 한국 엄마면 한국 아이로 등록할 수도 있고, 네. 엄마가 한국 아빠면 당연히 한국 아이지. 네. 아빠가 외국인이에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한국인데 아빠가 외국인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야.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아빠 따라갈 수도 있고 엄마 따라갈 수도 있고. 자 이제 이름에서는 한자 지난번에도 했는데 한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이거 읽어보니까 알겠지 원유는? 네. 이건 쉬운 거 같아요. 자 이름이 김민본이야. 이름을 김민본으로 적었는데 네. 한자로 김 이렇게 썼고
민자로 민첩할 민 이렇게 썼어. 네. 근데 본자를 알 수도 없는 이상한 한문으로 어떻게 만든 거야. 네. 어? 이거는 인명사전에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인명사전에 없는 거야. 네. 그럴 경우 이 아이를 출생신고할 때 어떻게 등록하느냐? 김, 민, 본 한 다음에 한자 쓰는 곳에 김 쓰고 본자를 한문으로 못하니까 네. 그냥 민은 한문으로 할 수 있으니까 민은 쓰고 본자를 한문으로 또 못하니까 본 한글로 이렇게 본 네. 이건 안 돼. 네. 이름을 한글로 다 하든지 네. 이름을 한자로 다 하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아하. 알았지? 그러니까 섞으면 안 돼. 한글과 한자를 섞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한자가 안 되면 아예 김, 민, 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김민본. 김민본, 김민본. 이렇게 써. 자 이제 문제. 자, 다음 주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찾는 거야. 네. 1번 김, 민, 본 김, 민, 본 2번 김, 민, 본 김, 뭐야 되나? 백성민 해서 민, 본 3번 김, 민, 본 김, 민, 네. 본 어? 4번 김, 민, 본, 그건 이미 민, 벌써 답이 민. 나왔는데. 본, 네. 또 5번 김, 민, 본, 김, 민, 이게 이건 알 수 없는 한글 잘못된 거 제대로. 인명사전에 없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자 1번은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틀려요. 1번은 틀려. 네. 한글 두 개 중복하면 돼. 2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2번도 틀려. 이름에 한문과 한자를 섞어 쓰면 안 돼. 3번은 맞아요. 맞아요. 맞아. 한문만 썼으니까 요 둘 다 인명사전이 있는 거야. 네. 맞아. 4번은 맞아요. 4번도 맞아. 이름에 한자를 하나 못 쓰면 그냥 한글로 이렇게 쓰면 돼. 김민본, 네. 김민본. 5번은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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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사전이 없으면 인명사전이 없는 거 이렇게 써서는 안 돼. 네. 자,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출생신고. 이제 출생신고 1번 친생 부인의 소 제기 시에도 출생신고 해야 된다. 응? 친생 부인의 소 제기했다고 해서 출생신고 안 하면 안 되겠지. 네. 소를 제기했든 안 했든 아이는 태어났잖아. 네. 네. 그러면 출생신고를 해야지. 친생 부인의 소는 아이가 언제 태어난 거지? 그 친생 부인의 소. 친생 부인의 소는 이혼하고 나서 300일 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때 출생을 했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아빠가 친생 부인의 소를 하는 거야. 친생 부인의 소를 하는 거야. 네. 이혼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때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 네. 원래는 자기 아이가 되지 300일 내는. 네. 근데 나는 이혼하기 200일 전부터 이 여자하고 손도 안 잡았어. 네. 근데 이혼하고 200일 있다가 또 태어났어. 400일이 지났어. 아, 그럼 당연히 내 아이가 아니지. 당신 아기라고 우기. 근데 이 여자는 당신 아기야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출생신고 했단 말이야. 네. 이 내 아이가 아니야 하는 게 이제 친생 부인의 소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친생 부인의 소를 아빠가 설령 제기해도 엄마는 출생신고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자, 혼외자는 누가 출생신고한다? 엄마가 한다. 엄마가. 뭐가 출생신고? 아빠는 할 수 없다. 네. 네. 아빠가 모르는 상태로 아이가 일단 태어나는 거니까 할 수 없고. 3번 동거친족이란 자, 출생신고 의무자 중에 동거친족이 있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는 지금 병원에서 응애한다고 출생신고 하러 갈 수가 없잖아. 네. 그럼 누가 출생신고를 해야 돼? 동거친족이 해야 돼. 네.
같이 살고 있는 친인척이. 그럼 그 동거 친족이라는 것은 출생 당시의 동거 친족이야. 출생 신고 당시가 아니라. 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지. 네. 예를 들어 애가 아델리나가 태어날 때 온유가 있었어. 네. 그런데 출생 신고할 때는 온유가 없고 강현이가 있어.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강현이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출생 신고하는 거야. 알았지? 네. 상세하면서도 좀 어려우면서 쉬운 거네요. 의사와 조산사가 아기 태어나는 거 돕는 사람,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첨부하는 거지 반드시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첨부해야 되는 게 맞고, 만일에 이 출생신고가 의사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출생신고 못하나? 아니지. 그때는 가정부분 확인서 하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사의 출생신고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럼 틀렸다는 거야. 알았지? 네. 자, 부미정씨는 뭐가 출생신고한다? 당연하지. 엄마가 출생신고하지. 부모가 병원, 교도소로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지금 병원에 3년간 있다든지 뭐 교도소에 있다든지, 그래서 부모가 출생신고할 수 없으면 누가 하느냐? 교도소에 있으면, 예를 들어 부모가 다 교도소에 있을 수도 있지. 네. 부모가 같이 사기쳤어. 근데 그때 엄마가 임신해서 교도소에 들어갔어. 교도소에 싹이를 낳았어. 아기랑 같이 있는 거를 임신을 한 상태로 교도소 가서 아기를 낳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교도소 소장, 시설장, 아니 관리인이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7번, 출생신고 전에 아기를 출생신고해야 돼. 아기가 태어났어. 1월 1일 날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1월 3일 날 하려고 하는데 1월 2일 날 죽었어, 아기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1월 3일 날 일단 출생신고했다가 사망한 걸로. 출생신고하고 사망해야지.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 사망신고할 순 없지. 너무 처참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몇 시냐? 지금이 지금 2시 7분이에요. 2시 7분. 2시 7분. 네. 자, 조금 쉬자. 네. 오케이. 충전 좀 네.